그리고 마지막 직원도 그래서 권한을 갖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직원이 관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높은 성과를 만드는 조직은 소수 관리자만 주체인 조직과 다수 직원도 주체인 조직. 어디가 더 열심히 가슴 뛰면서 일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예. 근데 그러려면은 누구한테 권한이 가야 돼요? 직원한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성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관 성과가. 그래서 다수가 주체적으로 일할 때 성과는 결과로서 따라오는 겁니다. 성과는. 그럼 어떻게 할까? 각 영역에서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요. 영역별로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상과 사명을 정할 때부터 직원을 주체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설팅을 통해서 만들고 공유하고 합의해 나간 것이라서 미션 비전에 대해서 각 직원들이 내재화가 잘 돼 있다라고 직원이 쓴 거예요. 그러면요, 미션 비전의 핵심은 얼마나 가슴 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문구를 예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 비전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할 일과 안 할 일을 직원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노스웨스트 항공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어요. 미국에. 그곳의 비전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항공사가 되는 게 미션 비전이에요. 가장 저렴한 항공사가 되는 게 미션 비전이기 때문에 승객 중에서 생일 맞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생일 축하 케이크 가지고 하는 거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저렴한 항공사가 되는데 케이크를 자꾸 사. 그럼 비싸지잖아요. 그래서요. 미션 비전이 명확해야 내가 하는 일이 기관에 부합하는지 안 부합하는지를 직원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의사결정이 자유로워진다고요. 그 범위 안에서. 그래서 어느 직원이 얘기했어요. 케이크 말고 그러면은 우리 꽃가루라도 뿌려주자고. 그랬다가 그 직원이 혼났어요. 왜냐하면 꽃가루를 뿌리면은 뭘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 비용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스웨스트 항공에서는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다 뭘로 해요? 돈 안 드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짐칸에 숨어 있다가 고객 오면 갑자기 발목 잡고.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리고 기내 안내 방송도 재미있게 하고. 예, 담배 피우실 분은 지금 비행기의 날개에 앉아서 피울 수 있다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 틀어드릴 노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노래를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거로 하는 거죠.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든 고객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된대요. 라고 하는 것이 그곳의 미션 비전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뭘 했냐면 어느 분이 와서 나 타이어 샀는데 타이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환해달라고 환불해달라고 교환이 아니고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불해줬어요. 문제는 노드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은 타이어를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파는데 고객이 와서 타이어를 환불해달라고 했을 때 그 직원의 판단은 뭐예요? 우리 기관의 우리 백화점의 미션 비전은 뭐예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환불해준 거예요. 그 직원은 칭찬받았을까요? 혼났을까요? 칭찬받았어요. 왜요? 그로써 그 고객한테 그렇게 환불해 줌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됐어요? 모든 고객들이 저기는 안 판 물건도 환불해 준 거예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산 물건은 당연히 어떤 거예요? 환불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드스톰이라는 회사, 백화점이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미션 비전이 명확함으로 직원들한테 자유권을 주고, 근데 그 직원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고객을 만족시킴으로써 기업의 미션 비전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동기화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근데 그것이 결국 대부분의 고객들한테 무슨 물건이 있든, 무슨 작은 어려움이 있든 반드시 여기서는 신용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그 파급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조직 전반에 반영되어지는 거고 권한을 갖는 만큼 직원들도 책무를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신입 직원 뽑을 땐 누구랑 같이 일할 거예요? 그 직원은 해당 팀이랑 일할 거죠. 그럼 누가 뽑아야 돼요? 팀원이 뽑아야죠. 기관장이 뽑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누가 뽑아요? 기관장님이 뽑아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랑 일하래요. 그러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직원들은 선택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냥 강제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뽑아요.
내가 뽑으면 누구에 대한 책무성이 높아져요. 이 신입 직원을 잘 적응시켜야 되는 책임성이 나한테 있다고요. 팀원들한테. 그러니까 팀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서 실제로 이렇게 했었을 때 이분들의 적응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장기 근속률도 높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 시스템.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어요. 조직 경영 시스템, 사업 역량, 그리고 이상과 사명,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기관장님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직원들이랑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이 과정에서 뭘 배우게 되느냐면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적 정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면서 사업을 할 때에도 이걸 감안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맥락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맥락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는 했는데 내 부분에서만 열심히 했을 뿐 기관의 방향성하고 맞지 않으면 이건 엉뚱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걸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먼저 의견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기관장이 맨 마지막에 수용할지 말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관장님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기관장님들이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암묵적으로 막 얘기해요.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스럽게 얘기해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맞추라는 건가? 막 그러면서 직원들이 막 스무고개 하면서 이건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최고관리자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또 맞추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을 때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기관장님 생각을 그냥 맞췄을 뿐이에요. 맞췄을 뿐이에요. 근데 기관장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말했어? 너가 책임져?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수립하고 기관장이 수용 확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해서 직원들을 주인으로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업 실천의 주체도 직원이 되도록. 근데 권한이 주어지기만 하면 마냥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도 되고 불안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건강한 긴장이라고 생각해요. 내 사업의 주인 되고 싶으면요. 주인으로서 불안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 불안하진 않겠죠. 안정적이니까. 근데 그런 삶이 행복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관리자 조직 문화는 지지 격려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쪽으로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근데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이 다 이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시도하면서 바뀌어가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부여할수록 더 나은 성과는 결과로서 따라오는 방식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